네, 주주의 세계 금요일장은 하창복 주식창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이 딱 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을 딱 보면 네이버, 시젠 이런 코로나로 저변 넓힌 종목들, 정치 테마주, 소부장 말고는 그렇게 할 말이 또 많은 장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정치 테마저는 조금 아침에 잠깐 움직인 게 있습니다. 뭐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질 않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방송국을 오는데 조금 안 좋았던 속보 하나는 또 홍콩에서 또 학교 쪽에 집단 감염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등교를 조금 멈춘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새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오전장 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거, 또 중국 증시도 오랜만에 차익 매물 나오는 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5천 명이죠. 예, 6만 5천 명.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한 건 아닌데 시장은 이제 언제든지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조금 쉬어가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 그 심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 3월달, 4월달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장이 뭐 급격하게 2, 3% 하락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네. 아쉬운 것은 지난주에 조금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기관들의 매매가 또 이번 주 후반부터 좀 매도가 나온 부분.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은 철저하게 코로나 수혜로 대변되는 언택트 관련주의 강세. 뭐 이렇게 네. 오늘 장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이슈 네이버 시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가 쌈바를 제치고 시총 3위, 오늘 장중에는 시총 50조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현재는 상승폭이 좀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시총 3위, 시즌이 또 셀트리온 네. 제약을 제치고 시총 2위까지 등각을 하면서 지금 카카오가 가다가 오늘 바톤을 좀 네이버가 이어받았는데 네이버의 탄력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증시와 똑같이 코로나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상승이 눈에 띄거든요. 과연 네. 이 코로나 수혜주가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뭐 이번 주 슈팅, 카카오 네이버가 뭐 어제 오늘 오른 게 아닌데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더 탄력이 좋았으니까 특히나 카카오가 좀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마 8거래일 연속인 걸 7월 접어들어서 오늘은 이제 아침에 좀 힘을 발휘했다가 지금 35만 원대인데 불과 6월 말에만 해도 27만 원, 8만 원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 폭발적인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마존이 이제 주당 3,000달러 돌파했던 거.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보통 마가나 망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마존도 계속 올라왔는데 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에도 유독 이 언택트 관련주, 포털 관련주의 상승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 과정에 이제 코로나까지 확산되고 또 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식약처 보건 파우치 소장도 경제 봉쇄를 해제한 게 조금 약간 이분이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예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봉쇄 해제한 게 지금 실수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약간 봉쇄를 완화한 게 조금 일찍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은 네. 이제 그 부분에 조금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든지 커덜러 국가경제위원장 같은 경우는 고조. 네, 그런 장이 있다 보는데 확실히 중요한 거는 시장이 그런 코로나 이슈를 좀 받아들였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또 비교한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룰 준비했는데 같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 쪽에서는 오른쪽이 카카오, 왼쪽이 네이버인데 네. 메신저 쪽은 카카오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네이버는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라인 말하는 거죠. 국내 기준입니다. 포털 쪽은 보면 네이버가 뭐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검색해보던 네이버가 많으니까 그러면 SNS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 페이지 같은 걸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네이버 밴더가 SNS는 조금 높여 있어요. 그런데 지도도 네이버가 밴더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 하지만 진짜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뱅킹, 다 돈 되는 것들이에요. 네. 카카오뱅크로 대변되는 뱅킹 서비스 그리고 페이. 멜론을 인수함으로써 만든 음악 쪽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점입니다. 네이버 음악 하지만 카카오는 이제 멜론이 있으니까 좀 막대기가 있는 거고 또 밑에 보면 카카오티, 카카오 모빌리티도 향후 IPO가 예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카카오페이.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카카오가 낫다, 네이버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모호한데 확실한 거는 이만큼 카카오도 충분한 모멘텀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막대 그래프 우측에 있던 것들 거의 다 비상장이고
상장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카카오가 이제 더 많다. 여기는 빠져 있지만 하반기 최대어라고 이야기하는 카카오 게임즈까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언택트가 되니까 주가는 연일 고공이라 저도 목표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코로나 주로 대변되는 이 수혜주들이 네. 가는 장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그러면 결국엔 백신이라든지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갈까요? 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미국의 확진자 수 추이를 잘 보면요. 4만 5천 명, 5만 명, 5만 5천 명, 6만 5천이 갔거든요. 갑자기 한 하루 지날 때마다 매일 발표가 되는데 지금 6만 5천 명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여기서 또 뭐 7만, 8만 이렇게 가게 되면 계속 갈 건데 그렇죠. 여기서 만에 하나 미국 쪽에서 만약에 6만 5천 명 나왔다가 6만 명 조금만 감소를 하잖아요. 바로 차익 매물 나올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또. 예, 그래서 네. 오늘도 아까 보면 다른 정보 좀 보겠습니다만은 유독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4만 명 정도를 라인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4월달, 5월달 최대치가 4만 명 전후였으니까 네. 근데 그 레벨업을 지금 7월달에 뛰어넘으면서 유독 마가라 망이 강했고 카카오 네이버가 강한 것이니까 4만 명의 절대치까지 미국의 확진자 수가 빨리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치도 달리고 있는 뭐 6만 명, 이런 5천 명 단위로 증가하는 거와 조금만 둔화되면 이 상승 탄력은 조금 꺾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정말 잘 갔던 네. 코로나주들은 조금이라도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뉴스만 나오면 지금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먹을지를 보는 것보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 조금 더 우려해야 되는 자리인 건가요? 아, 차익 실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빠져도 카카오가 그러면 갑자기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조정이 근데 깊지는 그러니까 않을 제가 것이다. 지금 이제 미국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카카오 네이버나 이런 걸 보라고 말씀드린 거는 신규 매수라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라기 때문에 그리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미국이나 이런 거 확진자 수 추이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지금이라도 살까요를 무지에 대한 저희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뉴스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 네, 최우선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라고는 의견을 네, 가지고 그런 계시는 건가요?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나 그걸 계속 신규를 간다는 노라는 거네요. 타이밍 입장에서는 기회가 올 것이니 그 기회는 미국의 코로나주 확진자 수의 1000단위의 감소세만 잡히면은 주가 상승 탄력은 주춤해질 것이니 그때 줍줍. 예.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더 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사냐라고 했을 때는 다 물음표를 던져주셨거든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고 기간 네. 조정이 나올 때 그나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확실히 지금은 그런 코로나 확진자 수의 이런 등락으로 인해서 자리를 주면 그 조정이 결국에는 신규 매수의 기회로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즌도 같이 보세요. 시제는 조금 달라요. 시제는 오히려 이제 차익 매물을 좀 경계해야 될 정도의 오버슈팅 영역이 조금 왔습니다. 오늘 시총 2위까지 왔어요. 네, 이게 시제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3만 원대가 이제 7월 초순에 지난 일주일 전에 돌파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버슈팅 영역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13만 원대에서 지금 주당 5만 원 정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화면이 너무 지워져 버렸네요. 지금 13만 원 위에 있는 이 가격대는 이번 주 일주일의 장의 특징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로 약간의 슈팅 영역이고 시즌 실적 발표야 지금이 7월 오늘이 10일이니까 빨라야 8월 10일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지금 1,500억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시즌 1분기 실적 발표 때 380억 나올 때도 초스프라이즈였습니다. 근데 지금 1,500억이면은 1분기 대비해서도 뭐 5배 증가니까 주가가 절대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비싸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1,500억 하나 생각하고 한 달을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즌은 카카오 네이버와는 전략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이제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논할 타이밍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추격 매수는 이제 오늘이 가장 탄력성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선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성은 둔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제는 약간의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차익 매도를 조금씩 노라는 타이밍이 낫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제는 지금 2분기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를 지금 다 거의 반영을 한 자리에서 차익 네. 실현을 조금 두려워해야 될 자리. 그러면 맞습니다. 적절히 수익 실현을 하고 추격 매수도 자제를 해야 된다. 네.
네, 시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역시 언택트의 대장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온다면 무조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니 미국의 확진자 수의 등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너무 올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따라잡기는 부담스럽고 그 기회를 엿봐야 된다면 그 뒤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정말 많이 짚어봤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를 건 이제 결제니까 결제도 보고 음식료 쪽에서도 숫자 나오니까 음식료 보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까지 넷플릭스와 연동돼서 네.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식료 지금 풀무원이 조용히 52주 신고가, 의료온도 신고가, 농심도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계속 뭐 가고 있죠. 건기식, 노바렉스 신고가, 새벽 배송, 지어소프트도 굉장히 좋고 방호복 오늘 메가LCS 급등 나왔죠. 메디아나 DR증과 같은 의료기기까지 움직이는데 이렇게 후발적으로 가비아 맞아 또 트래픽 관련한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좀 매매할 수 있는 데 있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늘 장에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신 건 아닌데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는 압도적인 힘이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조금 보였었는데 일단 핀테크부터 보죠. 핀테크라 그러면 이제 우리 NHN 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을 말하는데 이 핀테크는 지금 시세만 놓고 보면 오전에 어느 정도 힘을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네. NHN 사이버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효성 ITX 뭐 저는 다우기술, 가비아 이런 기업을 말씀드리는데 다우기술은 지금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만은 가비아 오늘 같은 움직이죠. 경우도 오전 시세를 좀 발휘했는데 이 핀테크는 그래도 저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국경제TV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세는 아마 제가 볼 때 추격 매수할 건 아니고 오늘은 일부 시세를 챙겨야 되는 구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챙겨야 되는 구간인데 이게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가미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카카오 네이버 관점으로 중소형주를 핀테크를 중장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은 카카오 네이버 관점만 같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거는 주가 차익 매도 물량이야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는 심하게 들어올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만약에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네. 월요일장 관심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갔어요. 아니 뭐 아시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 발표는 약간 부진하게 나오는데 NHN 사이버 결제도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만 원대라는 차익률을 조금 나왔으니까 급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추격 매수할 정도는 전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고려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음식료 업종은 이거는 이제 음식료 종목들이 원래 좀 무겁거든요, 사실은. 네. 정말 조용히 쭉쭉쭉쭉 계속 올라오죠. 아니 그렇죠. 뭐 풀무원 같은 거는 좀 가벼운데 원래요. CJ제일제당은 정말 무거운 주식입니다. 이거. 대상 뭐 이런 종목도 무겁잖아요. 근데 CJ제일제당은 보면 뭐 햇반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이게 주 매출은 사실 라이신이거든요. 예, 라이신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니까 큰 돈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 기관 양매수로 잡힐 건데 CJ제일제당은 그냥 바로미터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미터란 건 뭐냐 하면 이 종목을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으시거나 좀 단기 성향에는 CJ제일제당은 맞질 않고요. 네. 하지만 가장 큰 대장주고 나는 크게 안 올라도 상관없으니 좀 상승을 하고 좀 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선택을 하시겠죠. 자, 그 관점으로 바로미터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그래도 주식은 수익률이야. 어차피 우리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 그런 네. 관점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많이 화두가 됐던 그 풀무원이라든지 하이트 진로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여기서 많은 뭐 식상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테라가 어쩌고 풀무원 또 신선식품 어쩌고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내에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풀무원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9,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9,300원 온 게 언택트 때문에 뭐 배송시켜서 꼭 그것만 아닙니다. 해외 수출 부분이 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음식료 관련주들의 대부분들이 특히나 그 해외 수출 부분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주가는 오늘같이 상승한 날은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리 네. 말씀드립니다. 자신 오늘 있게.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좀 수익 실을 한 번씩 하고 갈 만한 종목들인가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음식료는 오늘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승 각도 자체가 완반해서 안 맞아요. 파셔도 돼요. 음식료는 괜찮고 쭉 들고 가고. 근데 아까 뭐 봤던 갑자기 확 오른 거, 네. 뭐 메가LCS 네,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너무 빨리 싶던 시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네. 음식료 관련주들은 하루에 10% 20%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 판단으로는 홀딩으로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언제 해볼까에 대한 생각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음식료 관련주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크게 탄력적이지 않아서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안정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주식을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그 주식은 저는 매력을 성장주라 보거든요. 근데 음식료 업종의 실적은 좋지만 여기에 성장주를 붙인다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성장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투자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주 관점에서는 음식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7월 한 달 동안에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할 것이니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료주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빠지는 날은 언제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일까요? 그러면? 근데 변동성이 크진 음식료 않잖아요.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작지 않습니까? 작죠. 근데 변동성이 작은데 만약에 하루에 9%, 10%두 자릿수가 빠집니다. 그럼 매도해야 되죠. 예, 네. 그런 거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하루에 9%가 빠져도 또 2, 3일 있다가 9%, 10%가 오르는데 뭐 CJ 제일제당을 보더라도 하루에 5% 이상 움직이는 날도 많이 네.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갑자기 8%, 10% 하락을 하면 이거는 악성 물량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들은 향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큰 변동성이 나오면 오히려 이거는 매도입니다. 그래서 네. 음식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성향이신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고 다만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후발 코로나 관련주로 최선호주는 핀테크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지금은 추격 매수 자리는 아닌데 조정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카카오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장 좋게 보셨고 이쪽은 성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같은 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코로나주는 없어요? 오늘은 저는 코로나에는 베팅을 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을 갖고 강해서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저의 세계 시간에 상승한 종목만 다루다 보니까 많이 이제 급단한 종목을 보는데 오늘은 뭐 조금 이따 주간 맞아요. 전략 전망도 그때 이제 세워드리겠습니다만은 여쭤볼 거예요. 예,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선으로는 후발로는 이제 핀테크를 언택트 대장과 함께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오늘 제가 이제 앞에 이슈를 잡은 건 네. 조정장 속에서 주도하는 코로나와 이 장 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선방하는 소부장 쪽을 네. 꼽아봤고 이제 잠시 후에 조정장 속에서 지금 선방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주춤한데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쪽은 이제 잠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있어요. 이제 확실히 소부장 쪽은 우리가 시장의 관심, 힘을 받았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눈에 띄셨어요? 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천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을 하고 소부장 2.0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구체적인 이제 어제 이천 하이닉스를 방문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실제 가서 한번 보고 이왕이면 또 상징적인 곳에서 무슨 정부 전략을 발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어제 참모 대동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갔습니다. 왜? 제 지인이 네. 하이닉스에 계시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품목 좀 확대하고 소재 국산화 강화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우리가 소부장 2.0 할 때 한 가지 조금 어제 제가 좀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조금 고무적이었던 거는 이게 너무 옆으로 새는 이야기인데요. 송도 쪽에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관련해서 헬스케어 단지를 대규모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여당의 또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소부장이라 그러면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의 국산화 플러스 그리고 이제 협력 체계 정부 지원 그리고 오히려 또 조금 더 좋아진 거는 뭐냐 하면 삼성도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뭐 중소기업 공생이라 그러면은 중소기업에 좀 수주를 준다든지 네. 이 정도였는데 아마 이정 부회장의 최근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단순하게 물량 오더를 떠나가지고 같이 R&D라든지 금액적인 자금적인 지원도 같이 네. 이야기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주가에 아침에 좀 동진 세미캠 올랐다가 빠지는 건 있는데 소부장은 그냥 IT 쪽에 대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장들을 꼽아 오셨어요? 그냥 2개씩만 좁혀왔어요. 너무 많으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근데 저희 주주의 세계 공통된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이제 뭐 기업들을 세세하게 소개할 시간은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어쨌든 현 섹터별로 이 지금 현재 주가라든지 또는 수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소재는 일단은 포토레지스트 이야기하니까 동진 세미캠이 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올랐습니다만은 차후에 조정 보이면 좋을 것 같고 솔보레인이라고 적었습니다만은 저는 8월 14일 날 인적분할 거래 재개되니까
솔번에 8월 6일 아니에요? 14일이에요? 6일입니까? 저는 14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6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다시 한번 참조해서. 그러면 예. 솔브레인 홀딩스 아니고 솔브레인으로 그때 관심을 갖자라는 그렇죠. 건가요? 예, 어차피 인적 분할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전공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진테크라든지 PSK 이런 종목들이 항상 전공정 쪽에서는 좀 탑을 달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됐던 것이 바로 후공정 장비 쪽입니다. 후공정이 원래 돈이 별로 안 되는데 최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오늘의 엑시콘이라든지 강해요. 최근에 뭐 CIS라든지 이런 후공정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물론 제가 섹터별로 8개 정도로 좁혀놨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특징을 잘 보면요. 다 안 가요. 예, 지금 만약에 전공정 소재를 해도 후성이라든지 솔믹스 이런 거 별로 맞아요. 안 움직입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돼요. 그게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저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좀 좁혀드리는 관점에서 제가 섹터 하나에 보통 뭐 1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있는데 좀 좁혀왔으니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러면은 트레이딩 관점입니까? 중장기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까? 지금 8개 종목의 현재 종가 시세는 아쉽게도 제가 머리에다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캔들인지 지금 일봉상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네. 예, 지금 사셔도 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네.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확실히 감싸고 네. 있군요. 여기에서 제가 그럼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동진세미킴, 유진테크, PSK, 코리아 서키트는 저희 이제 주주의 세계에서도 여러 번 또 네.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던 공통된 종목이니까 같이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해 주신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춤할 때 오늘은 이제 강한 종목들을 앞에 살펴봤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지금 그러면 주춤한 종목을 담아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장을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시 지수를 좀 봐야 됩니다. 지수. 예,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이제 금요일이고 예, 또 미국도 사실 다우존스 지수는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나스닥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지금 되게 편하게 보는데요. 사실 오늘 이 종가가 이제 1시간 있으면 마감되겠습니다. 오늘 종가의 힘은 월요일 날 빠지는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전체적인 파워를 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오늘 기준으로 주봉상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차익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코스피 주봉입니다. 다음 주 다시 조금 밀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네. 편하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어질 수 있는 장세라는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를 좀 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확진자 수가 조금만 감소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코로나주 가고 지수 막혀 있고 이 답답한 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같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는 오늘까지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시그널이 완전 매도 시그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잡아주는데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러거든요. 여기에 3바까지 쳐져 버리니까 오히려 주가는 밀리는데 자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코스닥이 좀 잡아는 주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코스피가 21선 이탈하게 되면 네. 코스닥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리 뭐 장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너무 좀 그런데 일단 수급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생각하실 때 제 생각으로는 오늘 종가에 굳이 오늘 종가에 어떤 조정받은 주식을 사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한 번 더 정도는 주말도 있으니까 또 주말에 또 미국의 확진자 수 어떨지 모르니까 또 다음 주 늘어질 수 있는 장이 전망이 되다 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이 V자 중국처럼 V자 반등이 나오는 장이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장은 V자 장이 나오는 장이 아니고 5주 연속 지지부진하다가 주초 잠깐 올랐다가 다시 지금 늘어질 수 있는 장이거든요. 늘어진다는 표현은 되게 안 좋은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락 종목 수는 많아지게 되고 자, 근데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과정 속에 오늘처럼 움직이는 날도 가끔 있어요. 왜? 오늘처럼 어떤 거냐 하면은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되는 종목은 오히려 더 강해 버리는 상황. 네. 근데 그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딱 대응을 해야 돼요? 저는 장을 일단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음 주는 장 지수 전체적인 파워는 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한 종목들만 트레이딩을 해요, 그냥 네, 단기로? 그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좀 맞아요. 정리해드리면 지금 같은 장 다음 주 장을 그리는 관점에서는 아마 경기 진단에 대한 주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일정에 보면 미국의 베이지부, 우리나라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유럽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아쉽게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됐어요.
예, 그래서 자꾸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네. 7월 초순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랠리를 이어왔는데 이제 3주차, 2주차로 접어들고 다음 주부터 미국이 금융주 실적 시즌 바로 들어가는데 금융주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장은 조금의 눌림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수익이 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주장 지켜보셔도 되겠네요. 이미 경기 민감주는 수익 실현할 타이밍이 지나갔고요. 그렇죠. 그 네. 친구들은 계속 주춤할 예,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삼성전자를 손절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 계속 관망하면서 그냥 지켜봐요. 뭐 조금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약이 필요한 아. 그 시간의 약은 누가 처방해 주죠? 예, 그건 코로나 확진자 수의 감소가 바로 처방약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됩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은 지금 사야 돼. 사실 밖에 나가 보시면 앵커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저한테 묻는 질문이 지금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팔아야 됩니까를 묻는 사람보다는 지금 뭘 사면 됩니까를 물어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뭘 사면 됩니까의 관점의 타이밍을 다음 주에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지수가 안정되는 걸 보시면서 하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꼽아주신 거예요? 예, 한 종목 정도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지? 지금 화면 잘못 나갔습니다. 네. ENF 테크놀로지를 꼽아주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예. 소재주에서 깜빡했네요. 예.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소부장 쪽은 여전히 좋게 보셨잖아요. 그 안에서 종목을 이녹스 첨단 소재로 주목을 하신 건가요? 저는 왠지 요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 두 가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아예 잘 나오거나 앞으로 잘 나올 것 같은 섹터예요. 아예 잘 나오는 종목들 이미 시세가 났을 거예요. 네. 뭐 시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파커 아. 시스템 마찬가지고. 근데 2분기 숫자는 안 좋을 건데 3분기부터 좋아질 거야. 여기에 생각해보는 게 계속 디스플레이 쪽으로 눈이 갑니다. 그래서 올레드 관련주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오늘 가는데요? 2분기 실적 엄청 안 좋게 나올 겁니다. 한 20, 30%가 뭡니까? 더 약하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매출의 한 40%가 FPCB용 소재고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폴더블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올레드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디스플레이 소재 이게 30, 40%. 근데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가 15%. 그러면 여기서 딱 알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결정적 이유 FP12 예, 스마트폰 잘 안 나갔습니다. 두 번째 올레드 소재 예,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주가는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고 증권사 실적도 안 좋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생기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마트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 자체를 3분기, 4분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어쨌든 8월 초순에 언팩 행사 진행될 거고 올레드 쪽은 LG 디스플레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강조 WOLED가 3분기부터 본격 가동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최소한 3분기는 바닥친다거든요. 정말 예.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쪽이 제일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7월 달에 역발상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실적이 정말 안 좋다고 했었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MCNX 카메라 모듈도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게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7월은 저는 은근히 IT를 만약에 한다면 소부장도 좋긴 한데 그동안 많이 빠져서 실적 우려 때문에 많이 하락한 섹터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고 올레드고 폴더블이고 이쪽이니까 오히려 이쪽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8%. 네. 그래서 목표가는 당연히 저는 55,000 이상을 좀 보고 있는데 공략 팁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오늘 조금 보시고 또 월요일 정도에 예, 조금 눌림이 있을 때 추가 매수하고 예, 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우니까 월요일장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또 역발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소부장과 더불어서 이제는 가지 못했던 종목 안에서 또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관심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금요일장 또 오후장에 대한 시장의 답을 들어봤습니다. 하창모 주식장 고수와 이야기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